진행된 지 64일 만입니다. 이한철 회장은 시민들께 불편을 끼쳤다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적자 원인이 됐던 일부 노선은 그대로고 체불 임금도 남아있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광주 정수장 시설 고장으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라남도가 도내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통 찬빈 만들기에 70년 외기를 갖고 있는 장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의 버스 운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64일 만에 내일부터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먼저 박종호 기자입니다. 태원여객 유진 운수 이한철 회장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부터 목포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하여 그동안 교통 불편을 드린 점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대시민 사과는 지난해 10월부터 29일간 이어졌던 파업 사태,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64일 만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최근 이한철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법무부 유관기관장 해촉 시민운동 등 여러 낙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말 저희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59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내버스 연료가 되는 가스는 오늘 오후부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가스비 25억 5천만 원은 태원 유진이 이달 말부터 7월 말까지 분할해서 갚고 대신 그린 CNG 건물과 토지에 이한철 회장 소유의 부동산 이필지를 더 얹어 담보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서 개인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라도 우선 좌우지간 버스를 운행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해서 태원 유진은 방전돼 있던 전체 차량 정비를 시작했고 시내버스 카드 단말기 점검 등 정상 운행을 준비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렇게 64일 만에 목포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하게 됐지만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이 됐던 기존 노선은 그대로고 가스비와 밀린 월급 등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은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선언하면서도 미래를 장담하지는 못했습니다. 담보를 해주고 차를 운행을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버텨나갈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만 운행을 재개할 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한 달 운송 수입은 13억 원가량인데 임금으로 11억, 보험 4억, 연료비 7, 8억 원 등이 고정 지출되는 만성 적자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불가피한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난해 11월 이후 임금이 체불돼 있는 데다 오는 20일 월급날이 또다시 도래 중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내 가족들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급여만큼은 절대 단 한 푼이라도 떼먹지 않고 제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일터에 돌아오는 버스 운송 노동자들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은 내일 운행 재개하기 전에 먼저 지금 몇 달 동안 급여도 못 받고 이제 하는 사람들 생활비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 먼저 주고 이런 거를 진행해줘야 되지 않나. 목포시가 세워둔 올 상반기 시내버스 지원금 46억 원의 지급 시점과 가파르게 올라버린 가스비 차액분 지원 등의 협의도 남아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진행형입니다. 이한철 회장은 사유재산임을 분명히 하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 노선권 반납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사실 면허권이라는 것은 사적인 재산권에 듭니다. 사적인 재산권을 무조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목포시는 21일 시한으로 태원 유진에 요구했던 기업 회생 신청 제한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경영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은 아직도 유효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20일까지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목포 시내버스는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와 같은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광주시는 뭘 했냐는 시민들의 질책이 따갑습니다. 광주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난 덕남 정수장에 4년 전부터 180억 원의 세금을 들여 개량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셈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정수장 일대의 물난리와 광주 지역 대규모 단수 사태를 불러일으킨 광주 덕남 정수장입니다. 주암호에서 끌어온 식수를 배수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지름 1.8m짜리 쇠로 된 밸브가 어떤 이유로 휘었고 이 때문에 24시간 365일 열려야 하는 밸브가 스스로 닫히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밸브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부품이어서 그렇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그 베어링 및 축 이탈은 그 밸브 겉을 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상부를 개방한 뒤에 열었을 때만이 그런 내용 등이 확인이 되는 거죠. 덕남 정수장이 오래된 시설이기는 하지만 광주시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모두 173억 원의 세금을 들여 정수장 기능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밀안전 진단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8억 원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이곳 덕남 정수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량 공사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설을 늘리거나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이번에 사고가 난 부품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설 보수 등에 180억 원가량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정수장 핵심 부품 점검에는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 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개량 공사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은 이번 사고 원인과는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량하는 부분하고 폐수 처리 시설 그걸 증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 밸브와는 관련이 없고요. 최악의 가뭄에 귀한 수돗물을 허비해버린 광주시. 거액의 세금을 들여 개량 공사와 안전 점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에서 정수장 시설 고장으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라남도가 도내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을 긴급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상수도 정수장과 배수지의 송배수 관로 등으로 관로 누수 여부와 각종 밸브 정상 작동 여부 등이며 이상 징후나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 실종자에 대한 해상 수색이 1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도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해 해양경비와 실종자 수색을 병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실종자 4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청보호 전복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3차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빗살이 촘촘한 참빗은 옛 사람들이 머리를 손질할 때 필수품이었는데요. 찾는 사람이 줄면서 지금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 참빗 만들기에 70년 외길을 걷고 있는 장인이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새파란 대나무를 잘게 쪼개고 껍질을 벗겨 다듬기를 서너 차례. 가늘고 고른 빗살이 만들어집니다. 이 빗살 110개를 실로 엮고 등대 곧 손잡이에 아귀로 붙이면 전국 최고의 영암 참빗이 탄생합니다. 70여 년째 참빗의 맥을 잇고 있는 이상평 장인은 영암 참빗의 생명은 이 빗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거 머리 빗는 것이라 머리에 잘 들어가서 잘 빗어져야 빗이지. 그러나면 보기만 좋아갖고는 그것이 필요 없잖아요. 경주 이씨 집성촌인 영암 망오리에서 참빗을 만든 지 300여 년. 조선시대는 조정에 진상됐고 일제강점기에는 중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됐을 만큼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플라스틱 빚 등에 밀리면서 한때 수백 명에 달했던 장인들은 거의 사라지고 이상평 장인 혼자만 남았습니다. 공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자고 먹고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을 잇겠다는 외고집 하나로 버텨온 이상평 장인은 참빗의 명맥이 자신에 대해서 끊길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가 돼야 할 텐데 이 깐딱하면 없어지겠다. 이 참빗이라는 것이 우리 망우리에서. 조상 대대로 생활 필수품이자 지역 대표 특산품이었던 참빗.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제작 기술의 전수와 보존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 어촌계 협의회 등 전남적 해양수산단체들이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협은 수산인의 이익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업인이 활동하고 수산물 생산량이 많은 전남의 본사를 둬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선관위와 전남교육청에 학교 선거와 관련된 교사의 역할과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 자치 활성화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역 초중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거교육 경험 사례와 교수법을 강의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방침입니다. 2월 14일까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자치 활성화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초중등 교사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시민 교육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뇌물 준 사람과 뇌물 받은 사람, 부실 수사한 사람과 봐주기 판결한 사람 모두 처벌하라는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있다며 즉각적인 특검 실시로 모두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3월 1일자 전남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장흥 교육장에 정순미 완도교육지원청 과장, 강진 교육장에 이병삼 359 교장, 완도 교육장에 김정선 순천전자고 교장, 화순 교육장에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영광 교육장에 고광진 창의융합교육원 자연탐구 분원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영암 3호 농협이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상호 금융대상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호 금융대상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관리와 고객관리 등 신용사업 모든 부문을 평가하는 상호 금융부문 최고의 상으로 지난 2002년 도입 이후 2년 연속 대상 수상은 3호 농협이 처음입니다. 장흥군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부산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을 돌며 군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군정 소개와 은면정 보고에 이어 군민들과의 간담회로 열리는데 수렴된 의견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